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 위광복 실장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받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특히 고객의 발견,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의 주요 업무는 이들 투자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 정부 R&D 지원 사업의 투자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M&A하는 M&A 사업,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부품 소재 강국 기업들을 국내로 투자 유치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을 메인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엄청 힘드실 겁니다. 담보 여력 따지고 재무제표 상태 따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들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벤처기업들은 사업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은행 대출보다도 벤처 투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사업화 자금 조달 수단 중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1%입니다. 미국 50%, 영국 30%, 독일 20%, 선진국들 상당히 많은 포션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업 자금을 투자로 통해서 조달받기가 힘들어요. 이 초기 기업에 대해서 모험 자본을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벤처가 굉장히 활발할 때만 해도 7년 이상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2008년에는 한 25%, 재작년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7년 이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데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벤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현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원활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도출을 했고요. 현재 자금 조달 환경이 뭐라고 그랬죠? 융자예요, 융자. 한 99%가. 자, 그거를 투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바로 우리 기업들, 투자받기 어려운 기업들 투자 유치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혁신형 중소기업들 모집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R&D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업종별 단체, 투자기관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맺어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그네들의 기술성이라든지 사업화 가능성, 투자 유치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 대상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뭐 하는 데냐면은 정부 R&D 사업을 주관하는 전담 기관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R&D가 뭔지 아세요? R&D? 예, 저분 제가 안경 쓰시고 오른쪽에 제가 들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예, 잘 들었어요. 자, 정부에서 R&D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면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망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이 총 사업비의 50%, 많게는 70%까지 정부에서 너 기술 개발해봐라 해서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게 정부 R&D 사업인데, 자, 그 기술성 평가를 하는 데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에는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무료로 여러분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이 평가는 투자자들로부터 본인 회사의 기술력을, 신뢰성을 인정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두 번째, 우리 기업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이 눈높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업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R 전문 컨설팅 기관이 여러분들 기업을 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서부터
투자 유치 설명서, 즉 IR 자료 작성 이런 것들까지 쭉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투자기관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 DB를 활용을 해서 투자 설명회, 그 다음에 개별 투자 협상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정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금년 3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7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 유치 협상 중인데 이 중 3개 기업이 현재 60억을 투자 유치를 했고 나머지 14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투자 연계형 R&D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R&D 할 때 정부에서 위험 부담이 크니까 상당 부분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R&D는 뭐죠? 내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즉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해서 이 기술이 괜찮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기술 개발해봐 해가지고 일정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부 R&D 시스템인데 이 투자 연계형 R&D 사업은 거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자, 기술성 평가까지는 똑같고요. 그 이후에 투자자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좋은데 나중에 그 기술이 사업화가 안 돼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자금도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사업성, 앞으로의 회사의 영속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R&D 자금을 주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R&D 자금도 받고 정부 투자 자금도 받고 해서 보다 많은 자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속해 있는 투자기관 협의회는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IR 전략 세미나로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회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랑 투자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제반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전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 이 두 사업이 다 투자자 연계형이에요. 보시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650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에게 투자 유치금이 9,700억. 그래서 요거를 기업 수로 나누면 기업당 한 15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밑에 있는 사업화 연계 기술 사업은 2011년서부터 진행 중인데 지금 15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투자 유치금이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8억 정도의 큰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기술 개발과 함께 이 R&D를 사업화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잘 받았는지 한 사례 2가지 정도, 그것도 아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발견, 그들의 니즈, 거기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투자 유치 성공 사례인데 이 회사는 뭐 반도체 및 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용 핵심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2006년도에 투자를 받고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5개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몇 퍼센트죠? 16%가 넘습니다. 굉장히 매출이 급속도로 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받겠어요? 자, 내가 투자하고 나니까 3년, 5년 후에는 투자자들은 뭐 해야 되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3년, 5년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5년 후에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그때 자기가 투자한 돈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회사가 많이 매출을 하고 수익을 얻어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한 18%.
그다음에 투자 후에 2년 후에 코스닥 상장했고 이들은 투자 원금 대비 390%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유치를 도와드릴 때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딱 할 때 우리 그 대표님들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 사장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말이죠 하면서 원천적이고 독보적이고 이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술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술이 좋다 이거죠. 투자자들 다 듣고 있다가 요즘 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예요? 자, 그 후속 조치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력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그네들이 그 제품이 목표한 시장이 어딘지, 그 다음에 경쟁사는 또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회사가 몇 퍼센트의 시장을 점유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은 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납품 상담. 납품 상담을 바이어하고 한 두세 번 정도 해놓고 사업계획서에다가는 그 회사에다 내가 매출이 확정됐다고 쓰고 2년, 3년 후에는 그 회사에다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하겠다고, 물론 자신감은 좋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직 구체적이 않은 그런 상황들을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판매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정되는 거,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 전 얘기입니다.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일본계 1차 벤더가 있는데 이 1차 벤더에게 납품을 하는 2차 벤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 2차 벤더가 그 1차 벤더에게 한 70%를, 매출의 70%를 그쪽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전략 변화 때문에 1차 벤더가 사업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던 1차 벤더가 없어지니까 이 2차 벤더 안 그래도 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막 투자 유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매출액 한 200억 하던 데가 한 50억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전후방 산업,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예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뭐 속수무책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